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원TV의 이승원입니다. 오늘 2020년 3월 24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지금 현재 오후 2시. 오늘 원래 있던 방송이 아니죠. 특별방송.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충주시에 공식 공천을 받으신 김경욱 후보님 모시고 인터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김경욱 후보님 좀 인사 좀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후보님 잘생겼어요, 그죠? 저한테 멋지다 그러지 마세요. 그 사회자한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김경욱 후보님. 자, 오늘 지금부터 약 30분간 김경욱 후보님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 김경욱 후보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 이런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우리 이승원TV 많은 분들이 지금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구동군님 안녕하세요. 유빈님, 하얀나비님, 박아지소리님, 박예진님, 최고의 대통령님, 최인님 반갑습니다. 준마왕님, 신영웅님, 초초이님, 난 끝까지님, 김만춘님, 정의로운 파란나라님, 사남매 복숭아님, 하이프로방스님, 노제팬님 안녕하십니까. 김금옥님, JB2님 그렇습니다. 꼭 당선되셔야죠. 김금옥님, 김경욱 후보님 응원합니다. 꼭 당선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청북도 8개 선거구 휩쓸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그 다음에 대전까지 합쳐서 지금 27개, 세종이 분고되면 28개, 우리가 싹 휩쓸어야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충주시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공식 공천을 받으신 우리 김경욱 후보님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경욱 후보님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하고요.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더불어민주당 충주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김경욱입니다.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1966년생 55세입니다. 그럼 말띠신가요? 그렇습니다. 말띠고요. 제가 이제 충주시 목행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목행동이랍니다, 여러분. 목행초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예. 충주 중학교를 입학했었는데 당시 이제 충주의 분위기가 좀 공부 좀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은 중학교를 보내면은 서울로 보낼까 충주로 보낼까 이렇게 고민을 해서 유학을 보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로 유학을 갔고요. 서울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마치고 행정고시를 봐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 행정고시는 대학교 졸업하시고 붙었어요? 아니면 6학년 때 붙었어요. 6학년 때? 대단히 됐다니. 예. 빨리 붙은 겁니다. 그 정도도 빨리 붙은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만 딱 30년을 근무했습니다. 작년 말까지도 실제 이제 공무원 신분이었고 제가 차관까지 승진을 해서 차관? 교통 담당 차관으로 재직을 했었고요. 지금은 직업이 정당인입니다. 월급이 나올 수 없는 또 국회의원 출마를 했고 이제 충주에서 4.15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행정고시 붙으셔가지고 다른 데도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만 30년 넘게 그죠? 대단하시죠? 저도 이런 우리 후보님 같은 분 보면요 존경스럽습니다. 예, 마른 깡레이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커피값 커피 잘 마실게요. 자, 그리고 우리 후보님께서 공무원만 쭉 하셨는데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그 어떤 그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네. 원래부터 공무원 하실 때부터 내 국회의원 할 거다 뭐 이러신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 마치시면서 또 언제 그렇게 결심하게 된 겁니까? 저는 이제 현역 공무원으로 있다가 출마를 위해서 옷을 벗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정년퇴직하신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진짜 정년퇴직이 아니구나. 예. 그래서 이제 영입 케이스고요. 제가 이제 차관으로 재직 중에 그 고향인 충주에서 한번 출마해 보지 않겠냐 이렇게 영입 제의를 당으로부터 받았어요. 예, 민주당으로부터 영입 제의 받고 그만두신 거예요, 보니까. 큰일 났네. 당선 안 되고 큰일 났네 이거. 당연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전부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용기를 냈느냐. 용기네 진짜로. 근데 이제 큰 용기를 낸 거는 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있었는데 좀 한 가지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습니다. 좀
제가 국토교통부 근무하다 보니까 그 지역 개발, 예. 국토 개발, 교통망 확충 이런 업무들을 주로 했는데 그 굉장히 다른 지역들이 뭐 발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고 또 쇠퇴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고 그래서 뭐 충주에서 제가 그동안 쌓았던 전문성이나 노하우를 살려서 뭐 고향을 제대로 된 지역 발전의 모범 사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이 더해져서 용기를 냈고 이제 공무원직을 벗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한 30년 넘게 이렇게 그쪽 그 분야에 특화돼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셨는데 충주를 한번 그 모델 케이스, 어떤 지역 성장 발전의 어떤 그런 모델 케이스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그렇습니다. 그게 강하게 그 국회의원 출마하신 이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어떤 철학 같은 거 있시죠? 정치 철학도 좋고 인생 철학도 좋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제 그 정치인이 지금은 됐으니까요, 공무원에서 그 정치가 무엇인지 뭐 여기 대해서 묻는 사람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20살 먹은 청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후보님은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서 좀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예. 정치 어떻게 나오나 하면은 나라를 다스릴 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국어사전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정치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정치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라는 게 어원이 폴리틱스가 그 그리스어에서 나왔는데 해석을 하면은 도시에서 생겨나는 일들 이렇게 됩니다. 도시라는 게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사람이 모여 살면서 어떻게 함께 잘 살 수 있고 함께 번영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길을 찾아가는 게 정치라고 보고 정치인은 거기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훌륭한 정치인이 되려면 그런 일을 잘해야 되는 거고요. 좀 훌륭한 정치인의 덕목이라 그럴까 갖춰야 될 요건은 공감 능력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해서 생각을 하면서 서로 이제 상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타협을 해서 좋은 최선의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신념이고 욕심이고 희망이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이거 뭐 너무 교과서 박수. 박수. 김화부님. 저를 보지 마세요. 우리 김정 후보님을 봐주세요. 그럼. 후보님 잘생기셨죠. 자, 후보님 그 평소 뭐 이렇게 그 취미 뭐 또 좋아하시는 그런 거 정치를 좀 약간 떠나서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시죠? 아주 뭐 좀 전형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변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화초 가꾸기 많이 있고요. 화초 가꾸기요? 제가 이제 화분 기르면 꽃 많이 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했고 또 화초 가꾸는 거. 뭐 저하고 비슷하네요. 특기나 취미라 그럴까 그거는 온 동네 걸어다니기.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15,000보씩 최근에는 못했는데 걷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으면서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좀 생각도 깊어지고 다리도 튼튼해지고 실제로도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트레킹. 캐나다 우리 진유님 고맙습니다. 슈퍼챗. 평소에 보니까 트레킹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걸어 다니시면서 생각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화초 가꾸고 이러는 건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보기는 이렇게 산적같이 생겼어도 저도 이 화초 가꾸는 거 좋아해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추가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만나는 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인의 기본 소양은 공무원할 때부터 갖추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 만나서 술 먹으면서 얘기해요. 이게 취미죠. 여러분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저 후보님이요 정말 말씀을 잘하십니다. 청산 유스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축 당선? 아직 조금 긴자의 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정말 그렇죠. 내 시절이 꽃 피우는 남자 맞습니다. 화초 가꾸는 남자분이에요. HS 나나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저도 화초 키우고 꽃 키우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봄이네요. 우리 후보님이 그 화초 가꾸기 하시고 그 다음에 걸어다니면서 많이 걸으신대요. 그러고 생각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술 한잔 마시고 이런 거 좋아하시고 예. 참 좋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충주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국토부에서 30년 넘게 계시고 충주가 정말로 대한민국의 그 모범적인 그 도시 발전 어떤 그런 거에 모델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하셨다는데 대표적인 그 선거 공약 한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은 어떤 거죠? 제가 이제 중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로 올라갔는데 한 40년 조금 더 됐습니다. 40년 만에 고향을 돌아온 건데요. 몇 살 때 가신 거예요? 14살? 14살? 15살? 중학교 2학년 때? 예.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이제 당시 충주 인구가 예. 23만 이 정도 됐습니다. 충주시 중앙구는. 그럼 40년 전 충주 인구가 23만 명? 네, 꽤 큰 도시였거든요. 그럼요, 충주 컸죠. 근데 지금 인구가 21만 6천. 야, 여러분 21만 6천, 그러니까 40년간에 지금 1만 명 넘게 이게 마이너스가 돼버렸네 인구가. 그래서 이제 거의 뭐 40년간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은 겁니다. 사실은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도시도 있고 거의 소멸될 정도로 줄어든 도시들도 있습니다. 충주는 딱 중간 정도 되는 도시로 보면 되고요. 이제 농촌 인구가 많이 줄었죠. 예. 그래서 뭐 이 충주 한문으로 쓰면 중심 아닙니까? 충자가. 그렇죠. 그래서 아주 딱 중간쯤 되는 도시입니다. 또 그 거리 자체도 수도권에 완전히 가까운 도시도 아니고 완전히 멀지도 않고 그런 중간쯤 되는 도시인데 충주 정도 되는 도시가 발전하는 어떤 모델을 만들면은 아마 전국적으로 이게 다 적용 가능하다.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주를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공약을 제시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그 교통망 개선이 돼야 됩니다. 충주가 예전에 경부선이 충주를 지나갈 때 굉장히 번성하다가 경부선이 이탈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조금은 낮았습니다. 교통소에서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근데 이 정도 교통 여건 가지고는 주변의 원주나 천안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원주나 천안보다도 서울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망 개선을 하자. 그래서 서울에서 충주 간에 지금 철도가 건설 중에 있는데 예. 이 부분을 고속철도로 바꿔가지고 충주역에서 기차를 타면은 수서역에 한 30분 정도에 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교통혁명을 한번 이루어보자 하는 게 제 핵심 공약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부분은 충주 인구가 자족성을 갖추려면 한 30만 이상 원주 수준 정도까지는 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기업 유치가 필요한데 이 기업은 강제적으로 유치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업이 충주에 찾아와서 사업을 하면 잘 되게 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그 교통 여건 개선과 더불어서 충주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가 돼야 됩니다. 이게 기업하기에 매력적인 도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업이 어디로 이전할 때는 반드시 인재 유치 부분을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왔을 때 그 지역의 수도권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여기로 과연 내려올 것이냐, 그 지역 자체에 인재는 있느냐, 그렇게 치면은 이 충주라는 도시가 굉장히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전에는 그 수도권의 인재들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아주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살고 싶은 도시가 되는 키포인트는 문화예술입니다. 그래서 충주가 문화예술적으로 또 교육도 여건이 좋아져야 되고 이런 다양한 액티비티가 일어나는 아주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도시 자체 품격도 높이면서 기업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된다. 이렇게 보고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집중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원도심 재생 부분입니다. 충주가 그 지금 인구가 21만 명 조금 넘습니다만 항상 목표 인구는 30만입니다. 근데 역대 시장들이 30만 명에 맞게 토지 개발을 외곽에 잔뜩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충주 외곽에 가면 아파트들이 넘치고 도시 시설들이 많고 뭐 자연스러운 결과로 인구는 20만인데 30만짜리 도시를 만들고 있으니까 중심부가 빕니다. 그래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 충주 시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서동, 성내동에 가면은 그 두 집 건너 한 집에 빈 가게, 가게들이 비어 있고요. 또 시내에 있는 전통상가들은 매출이 떨어져서 고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원도심 재생을 한번 해보자. 이런 부분은 다른 도시들도 겪고 있는 현상이긴 한데 충주에서 한번 모범적으로
또 중앙의 재원을 집중적으로 끌어와서 뭐 원도심 재생을 성공해보고 다른 쪽으로 확산을 시키자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 공약이 되겠고요. 그 마지막으로 충주는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농촌 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는데 이 농촌 지역에 굉장히 소득도 굉장히 낮고 또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 함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김경호 후보님께서 국토교통부에 계셔가지고 이런 뭐 도시 재생이라든가 도시 발전 이런 거에서 굉장히 전문가세요. 충주에 오셔가지고 지금 하시겠다는 게 지금 보니까 교통망을 일단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 잘 사는 그런 어떤 문화 예술의 도시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원도심, 구도심이죠. 옛날 도시가 지금 많이 동공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제대로. 도농복합 도시인데 특히 농촌을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지금 총선 공약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국토교통부에는 그 장관님이 지금 김현미 장관. 예,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장관님이신데요. 저도 좋아합니다. 이거 대단히 일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 우리 매력도 있으시고 김현미 장관님하고 지금 거리에서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차관님이셨어요. 당연하죠. 예. 그 어떤 인연이 있는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장관님으로 오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참여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때요? 예. 근데 당시 이제 김현미 장관님은 그 비서관으로 국내 언론 비서관, 저희는 직접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뭐 얼굴 정도는 아는 사이였었고요. 그 장관으로 오신 다음에 이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좀 중요한 것만 몇 개 들면은 뭐 새만금 개발 사업도 같이 했고요. 수도권 광역교통 대책, 또 지역 균형 발전 사업에 예타 면제를 한 일이 작년 초에 있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그래서 그 일도 굉장히 기재부하고 싸워가면서 장관님하고 같이 이루어냈고요. 또 BMW 화재 사건들 막 날 때 그 부분도 같이 또 해결했었고. 그 BMW 차량이 계속 분할 때. 또 이제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전국적으로 버스 파업이 나는 이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또 쫓아다니면서 같이 해결하고, 또 유명한 택시하고 타다 갈등, 택시하고 타다 갈등도 같이 해결하고, 또 철도 파업도 있었고, 또 국제적으로는 뭐 국제민항기구 아이카오 이사국 진출 이거는 이제 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장관님 오시면서 큰 일들을 많이 했고, 제가 그 개인적으로는 그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김현미 장관님. 또 특히 직원들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또 안에서보다 밖에서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국토부 전 직원들이 좋아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닮고 싶은 리더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아무래도 우리 김경욱 후보님이 다른 분들보다는 이 지역 발전, 국토부에 쭉 계시고 거기다 또 그 인맥, 네트워킹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충주에 우리 김경욱 후보님이 당선되시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특히 충주 지역이 발전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역 의원님이 아쉽게도 저는 미래통합당, 저는 그렇게 안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미래통곡당의 이종배 의원님이시죠. 지금 재선이고 이번에 되면 3선이신데 3선은 기필코 저지해 주십시오. 막아야 됩니다. 근데 그 후보님 보시기에 그 상대당의 그 이종배 의원 님 지금 8년째잖아요, 그죠? 두 번 하셨으니까. 그 국회의원은 6년째고요. 국회의원은 5년 했어요? 1.5선이고요. 그래서 10년이구나. 제가 왜 10년을 하셨나 그랬더니 원래 충주시장 하시다가 그 다음에 보궐로 당선되시고 그래서 국회의원 6년에 그 다음에 충주시장 4년. 시장이 3년 조금 넘었어요. 어쨌든 다 합치면 10년. 충주시장 하시다가 6년째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이종배, 이분이 여기 지금 현역 의원님이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이종배 의원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했었고요. 대학교 선배십니까 혹시? 대학은 아니고요. 그분은 고려대학교를 나오셨고 행정학과 나오셨던데. 저는 서울대학교를 나오셨어요. 여러분 저 서울대학교 나오셨대요. 예, 말씀하시죠. 그때 이제 딱 그 고시 10년 선배가 됩니다. 행정고시 10년. 그 고시 10년 선배신데 그 말씀은
제가 10년이 젊은 사람이고요. 예. 저는 이제 한참 앞으로 일할 10년이 남아 있고 그분은 동료들이 경로우대쯤 나올 나이가 되셔서 그분이 1957년 생이시고 57년으로 돼 있고 실제는 55년 55년생.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고정이 잘못됐대요. 57년 아니랍니다. 55년생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현역 의원님 쭉 활동하신 지난 10년이 충주로 봐서는 굉장히 정체되고 쇠퇴되고 이런 시기입니다. 네. 또 이제 생각이 있고 좀 뜻있는 충주 시민 여러분은 굉장히 갑갑증을 느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나 충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전부 차단을 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좀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이제 이 의원님 자체가 뭐 외부적으로 큰 이제 주로 듣는 말씀이 한 일이 뭐요? 충주말로 10년 동안 한 일이 없다. 10년 동안 한 게 뭐요? 그래서 또 이제 좀 차이점은 이분이 행정안전부 쪽에 관여를 하시다 보니까 시야 자체가 굉장히 기존 체제를 안정시키는 이런 위주로 좀 접근을 합니다. 근데 충주는 그렇게 해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지금 도약하느냐 뭐 쇠퇴하느냐 이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조금 폭넓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현역 의원 굉장히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 이 충주 10년 동안에 그 별로 발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봐도 그렇고 예. 실제 그 안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충북 음성 여기서 아까 보니까 차량 한 38km입니다. 저희 집하고 여기하고 금방 와요. 근데 자주 옵니다. 충주에. 근데 충주는요 지금 40년대 정책입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우리 이종배 의원께서 그 전에 또 충주시장까지 하셨는데 10년간 도대체 해놓은 게 뭐요? 라고 질문이 나올 정도로 별로 한 게 없어요, 여러분. 후보님이 직접 말하시기 어렵지만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과감하게 인물을 교체해줘야 됩니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면 여러분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 박수. 아니 지금 이게 좀 그게 인터벌이 있어요. 인터벌. 네. 실시간하고 여기하고 인터벌이 있습니다. 네. 바꿀 때가 됐죠, 여러분? 자, 지금부터 나가도록. 지금부터. 자, 그리고 저 후보님께서 평소에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봉사활동을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그 제가 좀 대학 시절에 제가 이제 천주교 신자입니다. 캐톨릭이시구나. 그 당시 좀 그 성당에 가면은 레지오 마리아하고 저 봉사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가입을 해서 굉장히 그 이제 제가 이제 응암동 성당을 다녔었는데, 네, 응암동. 응암동에서 그 고아들하고 이제 장애우들 모신 집들, 여러분들 뭐 미사 보시는데 서비스라든지 그 당시 이제 서대문 시립병원에 이제 봉사활동을 쭉 다녔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사회에 나오면서부터는 뭐 학교 다닐 때보다 그렇게 많이는 하지는 않지만 뭐 꾸준히 그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 후원을 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공직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 충주에 내려와서도 여러 가지 그 뭐 우리 상인회라든지 또 방역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여러분 지금 버퍼링이 굉장히 심해요. 여기가 지금 보니까 전파가 이렇게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자, 버퍼 있는 분들은요 밖에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저도 제 지금 컴퓨터도 지금 버퍼링이 걸리고 있거든요. 버퍼 심하신 분들 한번 나갔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모바일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 한번 껐다 켜주시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죄송합니다. 껐다가 키십시오. TV 후보님 반가워요. 주디오님 반갑습니다. 유미미 TV 스패너님 어서 오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저는 충주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중심 충주에 출마하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우 후보님과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혹시 출마하실 때 주변에서 다 이렇게 환영했나요? 아니면 가족분들이 혹시 반대를 하지 않으셨나요?
또 공무원을 중간에 그만두고 가셨는데. 당연히 뭐 반대가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반대는 주로 저희 집사람은 이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혼도 당할 뻔했는데 잘 극복을 하고 이제 충주에 내려와서 잘릴 뻔했대요. 같이 잘 도와주고 있고요. 집사람한테 좀 미안한 심정이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들하고 딸은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제가 아들하고 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터치를 하지 않고요. 예. 아들과 딸도 뭐 아빠가 공무원을 하든 정치를 하든 돈 케어 이런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아버님, 어머님, 뭐 장모님, 장인어른이 다 살아계신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들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이제 가는 길을 지원을 해주시는데 아마 건강에 대해서만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굉장히 가족의 성원과 응원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렇게 같이 사시는 분이 엄청 고생하십니다. 후보님도 고생하시지만 가족들도 엄청 고생하세요. 선거하시면은 제가 선거에 출마하신 그 가족분들을 여러 차례 봐왔거든요.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게 반대 많이 하시죠. 근데 어쨌든 잘릴 뻔한 위기도 극복하시고 그게 예선전이거든요, 이게. 본선에 무사히 오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충주에 사실은 그 전에 여기서 밭을 갈고 있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예비 후보님들이 좀 여러 분 계셨죠.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다 정리가 되신 겁니까? 정리라는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셨죠? 저하고 같이 이제 열심히 경쟁을 해주셨던 예비 후보가 3분이 더 계셨었습니다. 3분이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비 후보로서 활동할 때는 뭐 서로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했었는데 이제 후보 공천자 결정 과정에서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이제 반발도 있었고 경선 없이 그냥 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마음을 다 추스르시고 정부 저희를 이제 지원해주는 쪽으로 큰 틀에 결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게 국회의원의 뜻을 품으시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신 부분에 좀 상실감도 있었을 텐데 이제 그분들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그분들이 또 저를 도와주시는 쪽으로 말씀을 전부 하시고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총선 승리로서 반드시 보답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총선 승리로 그전에 예비 후보로 활동하시던 그분들 정말 고생하셨는데 경선도 못 해보고 그냥 이렇게 참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이죠. 어쨌든 반드시 국회의원 되셔가지고 보답을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이기는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리고 공무원 재임하실 때 우리 고향 충주를 위해 가지고 어떤 좀 잘했던 점, 그다음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좀 얘기 좀 해주죠. 이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뭐 젊은 때입니다만 선택했던 게 좀 사익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공직을 선택을 했었고요. 30년 근무하고 나오면서 정말 원 없이 일했습니다. 밤도 많이 새고 큰 일들도 많이 겪고. 그러니까 차관님까지 올라가셨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차관까지 뭐 승진하는 좀 영예도 얻었었고요. 근데 사실은 공무원으로도 차관이 마지막에 장관까지 못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고향에 대해서는 늘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편부당하게 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편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맡았던 일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인천이나 군산이나 제주도를 위해서 잘하는 일 이렇게 하면 얘기할 게 많습니다. 저는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 업무도 담당했었고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도 담당했었고 또 새만금 개발도 담당했었고 근데 이제 뭐 충주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거기는 좀 국정과제로서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충주도 그런 지역이 될 수는 없을까 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고요. 제가 충주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면은 내놓고 충주를 편애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어필을 해서 그렇죠. 그런 뭐 새만금이나 제주도나 이런 지역처럼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지역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이루어내겠고 특히 충주에 필요한 교통이나 도시재생 이런 부분은 제 전공 분야이고 경험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충주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 이런 부분을 반드시 마련을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정말 경험과, 그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시고자 하는 국회의원, 이게 딱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후보님이 그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 김경욱 TV. 지금부터, 여러분, 김경욱 TV 구독 좀 해주세요, 여러분. 김자, 경자, uk자. 김경욱 TV. 아까 제가 이 방송 시작 전에 김경욱 TV를 봤는데 구독자가 300명밖에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1000명이 넘어야지 이게 모바일로다가 실시간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반드시 1000명은 넘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부터 김경욱 TV, 여러분 김경욱 TV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욱 TV. 자, 채팅창에 그 주소 좀 올려주세요. 김경욱 TV 좀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김경욱 TV. 김경욱 TV 구독했어요? 잘하셨습니다. 하이프로방스님. 자, 김경욱 TV 지금부터 잘한다 구독. 구독 완료. 안영희님 잘하셨습니다. 프리피게님. 김경욱 TV 구독. 박동원님 구독 완료. 잘하셨습니다. 김경욱 후보님. 김경욱 TV 유튜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충주 시민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그 다음에 우리 이성원 TV 가족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JMS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예, 그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원 TV 시청자라고 해야 되죠. 네. 가족 여러분.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습니다. 건강에 유의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잘 개인위생을 지켜주시고 어떤 준칙을 따라주시면은 코로나19는 반드시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 역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4.15 총선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어떤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야 되는 행사이고, 또 작게 보면은 충주 지역이 발전하느냐 정체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셔서 또 좋은 결과,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밀어주시면은 저희가 충주도 발전시키고 또 문재인 정부 성공을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박수. 자, 이것으로서 우리 충주시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신 김경욱 후보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화요일 지금 2시 32분이네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저녁에 7시 50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돌부치님.